자산의 규모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매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수익이 생겨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자산을 바라볼 때 관점이 시스템 수익이라는 걸 가지고 바라보면 저는 자산을 둘로 나누는 게 이게 투자 자산이냐 시스템 자산이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인데 월세를 주면 시스템 자산이고 전세로 주면 투자 자산. 주식도 우리는 주식은 보통 사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많이 사는데 그렇죠. 주식을 배당을 목적으로 사면 시스템 자산이 되거든요. 심지어 미국에는 또 특이한 주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정배당 우선주라고 그래가지고 고정배당 우선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생계 비용을 일단 최대한 좀 줄여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계 비용 4인 가족이면 어느 정도 쓰나요? 물론 뭐 각각 틀리겠지만 통계를 보면요. 이게 통계적으로 사실 봤을 때. 뭐 통계를 보면 제가 확인해본 통계로는 4인 가족 정도면 한 월 370 정도라고 나오거든요. 그 이제 소비 지출로 370인데 비소비 지출로 돼 있는 게 한 130 정도 되는데 비소비는 뭐예요? 근데 그 비소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비소비가 아니라 그게 세금, 4대 보험 안 쓸 수 없는 돈이에요. 사실. 그렇죠. 세금, 4대 보험, 그다음에 뭐 국민연금 뭐 이런 가구 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모님 용돈 드려야 된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도와주는 돈 가구 이전이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 축의금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가구 이전. 그리고 마지막 이자 비용까지도 합쳐놓고 나면 한 4,500이 나와요. 근데 그거 조심하셔야 될 게 그거랑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럼 너무 여유 있어. 그렇죠. 그 평균이고 더 써도 되겠네. 평균적으로 우리가 가난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 평균은 그 상위 1%도 있고 이런 거니까 맞아, 중앙값이 맞아. 정확하지. 에버리지로 나오거든요. 이게 메디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4인 가족 중에 엄청 여유 있고 그러니까요. 비계치도 있고 금수저고 이종 소득에 따라서 그 비용이 좀 다르게 측정이 돼요. 쉽게 말하면 이재용 회장이 4인 가족이냐 5인 가족이냐에 따라 가지고 4인 가족 통계, 5인 가족 통계가 확 달라져 버리죠. 그분이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 그분은 나가셔야겠네. 그러니까 빼야죠. 그분 빼시고 빼고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메디안 값으로 좀 통계를 뽑아야 되는데 근데 그건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기준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남하고 비교해 가지고 저 정도 써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이 정도 벌면 뭐 이렇게 여행도 이렇게 다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위안을 삼죠. 뭐 쟤도 저렇게 쓰는데 뭐 나는 왜 쟤는 저렇게 쓰는데 나라고 나도 못 쓸 게 뭐 있어? 어. 이게 좀 남하고 비교하는 걸 좀 줄이고 자기 자신만 보고 내가 진짜 이게 필요한 돈이냐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줄이려고 했던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비용 이게 저한테는 좀 쥐약인 거죠. 가끔 나가는 비용이면 그건 가끔 뭐 쓰는데 매달 나가게 되는 돈은 그것 때문에 내 시스템 소득을 그 이상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핸드폰 요금 같은 거 생각 없이 막 무제한 요금 막 이렇게 쓰는 건데 저는 제일 낮은 거 썼어요. 통화는 비슷하게 되는데 데이터량이 적는데 근데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한 달에 제가 핸드폰이 4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 4만 원짜리로 쓰고 대신에 데이터 좀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한데 쿠폰이 6장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필을 1년에 6번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면 내가 데이터 많이 쓸 때는 리필해가지고 쓰고 하다 보면 이게 줄일 수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고정비 중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왜 그러냐면요. 통신비를 내가 예를 들어서 2만 원, 6만 원짜리 요금제 쓰다 4만 원 줄였다, 2만 원 줄였다. 2만 원을 예금 이자로 한 달에 2만 원씩 받으려면 예금을 얼마를 넣어놔야 되는지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핸드폰 기계값의 그 2만 원에 몇 대한 배거든요. 가치가 다르게 또 보여줄 수 있겠네요. 매달 2만 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는 내가 매달 2만 원을 은행에서 이자로 받으려면 그래서 금리를 1%라고 하면 1년에 24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2,40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2,400만 원짜리예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요금제 2만 원 차이가 2,4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저는 이렇게 매달 나가는 고정비들을 그런 것들 좀 많이 그냥 야 한 달에 2만 원 요금 뭐 이러는데 2,400만 원 내가 이자율을 따지면 그만큼 더 큰 자산을 갖고 순자산 갖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 2,400만 원 넣어야지 거기서 나온 이자로 생활한다 치면은 가지고 핸드폰 요금 2만 원 더 부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관점을 좀 바꾸셔가지고 매달 나가는 돈들에 대해서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생계비용은 최대한 좀 줄여서 나머지 돈을 커질수록 내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생계 비용은 최대한 줄여야 되는 부분이 그래야 또 그만큼 시스템 수익이 적게 벌어져도 그쵸. 유지가 되니까 내가 6만 원이 있어야 돼 하는 경우랑 4만 원만 있어도 돼 하는 경우는 이걸 그러니까 2,400만 원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내가 경제적 자유란 상태에 도달하려면 대부분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잖아요. 뭐 정수기 그러니까 렌탈, 결국은 뭐 렌탈 결국은 이게 10개면 2억 4천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이제 이게 600만
원이 400만 원이 되는 순간이고 생활비가 자체가 600에서 400으로 줄거나 아니면 500에서 이제 300으로 줄어드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다운사이징 할 수 있다면 훨씬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빨리 획득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근데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되게 재밌는 게 그분이 한 달에 생활비가 120만 원이세요. 몇 명인데 사는? 아니요, 혼자 사시는데 근데 그분이 40살이신데 은퇴를 하신 거예요. 예, 반퇴를. 근데 이제 왜 그러시냐? 그분은 한 달에 120만 원으로 생활하시니까 120만 원 충분히 많이 쓴대요, 자기는. 그래서 자산을 이제 부동산으로 만드셨는데 그걸로 본인이 만든 자산을 넉넉히 팔아도 자기가 이제 평생 쓸 수 있는 돈이 된 거예요. 왜 그러면 한 달 소비 자체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저는 경제적 자유 전 단계 노후 준비를 먼저 하라고 말하거든요. 항상. 이 단계의 가장 핵심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욕심을 줄이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약간 스몰 라이프 뭐 그런 거를 미니멀 라이프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왜 그러면 대부분 월급쟁이가 사실은 뭐 여기 회계사님이나 소콜님처럼 돈을 많이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또 그 안에 또 이제 죽음의 터널도 지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은 사실은 내가 꼭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보고 거기에서 이제 미니멀 라이프 사실 이렇게 뭔가 사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꼭 돈에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연구에서도 꼭 소비가 많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더 커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보시면은 저는 혹시 여기 들으신 분들도 뭐 대부분 뭐 노후 준비나 이런 것들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순간 경제적 자유는 진짜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자가 뭐 진짜 부자 가짜 부자 할 때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게 부자의 종류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부자가 있고요. 나 사고 싶은 거 뭐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부자가 있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부자가 있거든요. 나 저 하고 싶으면 내일 당장 내일 뭐 그래 근데 하자. 근데 우리가 자꾸 앞에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 싶은 걸 살려면 재산이 많아야 될 것 같고 저걸 살려면 외제차에 뭐 강남의 아파트에 막 이러고 나면 되게 많은 돈이 필요하는데 거기에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저는 하고 싶은 걸 저는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부자랑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부자 중에 너 어떤 거 선택할래라고 하면 저는 후자였거든요. 뭘 사서 뭐 하게? 뭐 비싼 차 있어서 뭐 하게? 그 차를 사기 위해서 내가 또 회사에 나가가지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면 내 인생의 시간을 하고 싶지 않은 일로 바꿔야 되면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부자가 되자. 근데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이냐 시간이냐 봤더니 시간 쪽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금전적인 거 이건 다운사이징 시키고 내가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뭐 비싼 걸 걸치고 다니지 않는 대신 나는 내가 내 시간을 뭐 하고 싶은데 우리 아들하고 시간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진짜 저는 등하원 재밌거든요. 이러는데 훨씬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관점을 좀 바꾸려면 다운사이징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소비의 행복에 관한 이제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서 느끼는 그 행복은 오래 안 가는데 경험을 사는 소비는 행복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그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당신이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당신이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근데 거기도 저도 그 책을 보고 되게 감명 깊었거든요. 진짜 좋았어요. 경험을 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진짜 돈이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거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논문이나 이런 실험들을 가지고 펼쳐낸 책인데 특히 내용이 괜찮아요. 맞죠. 진짜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당신이 돈이 없기 때문이다. 돈이 좀 적기 때문에. 돈이 충분히 많으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행복도를 이제 얼마나 유지시키냐를 봤을 때 물건을 사는 거는 그 행복도가 잠깐은 좋지만 이제 차 같은 경우도 사라지는데 경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가족끼리 같이 여행 갔다 오고 이런 거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사도 저도 그 책을 잡은 게 똑같은 걸 사더라도 이 차를 샀다가 아니라 이 차를 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들이 뭐가 있냐. 가족들과 국내에 다니는 그런 경험들이 나는 필요한 거였지. 이 차를 사면 하차감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차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추억이나 할 수 있는 경험들 이걸 위해서 좀 사는 것도 있죠. 일단 그럼 생계비용은 줄여야 되는 거고 근데 또 더 중요한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시스템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자산의 규모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매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수익이 생겨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부동산으로 만들 수도 오히려 있고, 주식으로 그거에 만들 대해서 수도 더 관심이 사람들이 많고 생계비용은 그래 뭐 절약하라고 하니까 할 수 있겠어. 근데 과연 이 시스템 수익을 어떻게 만들까? 네.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부동산. 부동산에서 소위 뭐 임대 목적에 소위 말하는 우리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오면 그건 시스템 수익이 되고 물론 이게 완전 자동은 아니죠. 부동산 해보셔서 알겠지만 뭐 임차인 관리나 여러 가지 맞아요. 그렇죠. 불로소득이라는 상당히 생각 전혀 없어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반자동 수익 사실 음. 반자동으로 들어오는 것도 그렇죠.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자산을 바라볼 때 관점이 시스템 수익이라는 걸 가지고 바라보면 저는 자산을 둘로 나누는 게 이게 투자 자산이냐 시스템 자산이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자산은 내가 샀을 때 그 가격보다 올라서 팔아야지 이익이 예를 나고 들면 시세 차익. 시세 차익이네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건 투자 자산이고 네. 시스템 자산은 뭐냐면 이거 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들고 있으면 다음 달부터 내 통장에 얼마씩 꽂혀. 월세나 수익형 배당. 부동산. 그 똑같은 부동산을 임대를 하더라도 이걸 월세로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주면 이거 시스템 자산이 되는 거고 전세를 주면 그 전세는 다음 달도 들어온 돈 없잖아요. 그쵸. 대신 그 전세 차익만큼 갭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길 바라는 거니까.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인데 월세를 주면 시스템 자산이고 전세로 주면 투자 자산. 주식도 우리는 주식은 보통 사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많이 사는데 그렇죠. 주식을 배당을 목적으로 사면 시스템 자산이 되거든요. 근데 배당이 매달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미국 미국과는, 주식은 또 그래요. 미국 주식은 매달 들어오게 만들 수 삼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 사람들이 뭐 이번에 뭐 개미들이 통합 통합개미로 갔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사실 싸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놓으면 3개월에 한 번씩 배당이 나오니까 3개월에 한 번씩. 그나마 우리는 이제 분기 배당하는 주식이 10몇 개 정도가 있는데 근데 미국 주식은 훨씬 많아요. 심지어 미국에는 또 특이한 주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정 배당 우선주라고 그래가지고 고정 배당 우선주. 우선 주식인데 배당을 꼬박꼬박 해주는 주식이 있어요. 미리 사전에 이건 몇 프로라고 배당률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미국 은행이 발행하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JP모건이 발행한 주식도 있고 미국 큰 은행들이 발행한 고정 배당 우선주가 있는데 이건 거의 약간 채권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게 이자율이 5% 내외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부동산도 임대 수익률이 5%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건물 쉽지 않죠. 근데 그 우선주는 뭐 임차인 관리도 필요 없는데 그렇죠. 5% 나오고 물론 이제 그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하고 막 그러는데 심지어 그 달러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 위기 같은 경우에 위기가 오면 환율이 올라갈 확률이 그렇죠. 환율 방어. 달러 가치가 올라가. 환율 방어까지 되는 자산이에요. 우선 주세요 이러네요. 배당 우선 주세요. 맞아요. 그게 왜 5%. 우선주냐면 보통주에 대한 미국에서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해주려면 우선주 배당을 채워줘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 배당을 못 해준다? 그러면 CEO는 거의 잘릴 수 있거든요. 야 상장사 CEO가 배당도 못 해주는 무능한 CEO야? 그러면 주총에서 잘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배당은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하는데 보통주를 배당해주려면 우선주 배당부터 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아까 말씀 JP모건 우선주가 배당을 못 해주는 상황이라면 큰 위기인 거죠. 다른 자산들도 조금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야 주식은 무조건 위험한 거야. 투자 자산이야. 어떻게 올라.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같은 주식이 있고 주식 같은 부동산도 있다는 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시스템 자산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은 그래도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한 달에 막 2만 원, 3만 원씩 부동산에 투자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 고정배당 우선주는 25달러, 2만 5천 원, 3만 원 정도면 한 주씩 살 수 있거든요. 주식 이름이 뭐라고요? 고정 배당 우선주라고. 이것도 ETF로도 그게 살 수 있다고. 네, 그 서승용 씨께서 쓰신 미국 배당주 투자 지도라는 책이 있는데 서승용님이 서승용. 저도 사실 그분 강의 가가지고 저도 이렇게 와이프랑도 강의 많이 들어다니고 하면서 그분 말씀을 듣고 오, 야 이런 게 있었어? 와 미국 고정 배당 우선주? 그래서 그 책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듣고 관심이 가신다면 아마 그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 주식을 할 때는 그 미국 배당주 투자지도라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고정 배당이 나오는거나 아니면 그 미국의 소위 말하는 리츠나 이런 데 투자되어 있는 주식들이 좀 있거든요. 배당 위주의 그러니까 인컴주라고 그러는데 인컴을 주는 주식들에 대해 소개가 잘 돼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또 컨텐츠 그렇죠.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뭐 이것도 컨텐츠가 되지만 저는 제가 달성했을 때 가장 하기 쉬웠던 게 시스템 수익이 컨텐츠였어요. 제가 가지고 했던 강의를 컨텐츠화
시키는 거였죠. 그게 우리 와이프는 왜 강의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그걸 책으로 팔아버리냐. 그래서 책으로 팔고 나면 이제 강의 못하는 거 책에다 다 오픈해버렸으니까 어떻게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제가 강의로 받던 돈하고 책 인세랑 비교해보면 인세는 훨씬 작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 강의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인세는 이제 내가 처음에 책 쓸 때 한 번만 해놓고 나중에는 계속 들어오는데 내가 추가적인 노력이 안 들어가도 되는 시스템이 되니까. 오프라인 강의는 근로소득이네요. 어떻게 그렇죠. 오프라인 강의는 계속 해봤자 노동소득 근로소득이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 오프라인 강의에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아까 성대결절이 왔을 때 그 다음 달 못 하게 되니까 글로 벌고 싶은 거예요. 소득이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소득이 직장을 다니다가 다음 달 이제 그만둬서 안 소득이 됐더니 사람이 안 제로가 들어오는 거죠. 된다는 경험은 되게 이제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성대결절이 회사 이제 잘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낳고 나서 그러면 이제 목에 무리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강의를 줄여야 되는데 성대결절 낳고 더 했어요 제가. 그 120, 130시간씩 했어요. 그랬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불안하니까. 언젠가는 강의를 못할 수 일단 불안감 때문에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 내 소득이 제로가 돼버린 거야 지금. 그럼 물 들어올 때 도 줘야겠다. 이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물론 금액적으로는 작아지더라도 시스템 수익으로 돌리자. 자동적으로 들어올 이건 수 돌리지 있게. 않고 내가 계속 이걸 노동소득으로 끌고 가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 하죠. 시스템 수익으로 돌려야지 답이 나오게 돼서 돌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고 나니까 컨텐츠도 보이고 찾아보면 요새 최근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뭐 온라인화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사업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생겨나고 있거든요.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간 교과서 같은 느낌도 들으니까요. 그럼 현재 회계사님 같은 경우는 생계 비용보다 그렇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컨텐츠 이런 부분에서 얻는 시스템 수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계시는 거네요. 고정비를 넘어선다는 거죠. 훨씬 많다는. 혹시 그러면 그 시스템 수익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어떤 건가요? 지금 사실 저는 컨텐츠예요. 어쨌거나 컨텐츠 쪽에서 뭐 좀 예상 외로 또 많이 돌아준 게 있어가지고 주식일 거라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그 주식으로 이렇게 채우고 있었는데 이쪽이 최근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시스템화 시키고 온라인화 시키는 게 금전적으로 손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교과서 생깁니다. 그때 회계사님 또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제 이루셨잖아요. 네.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뭘 하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앞에 뭐가 있었냐면 뭘 해야 돈이 되지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야지 내가 지금 돈을 벌 수 있을까, 뭘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뭘 해야 재밌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재밌게 지낼 수 있을까? 뭐가 재밌지? 근데 그 재미라는 게 의외로 옛날에는 진짜 뭐 이렇게 여유 시간이 생기거나 이러면 막 컴퓨터 게임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저 게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남자들은 저희 집에도 저희 집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컴퓨터 게임하거나 아니면 친구들마다 술 먹거나 신난 거죠 이제. 근데 막상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그럼 매일 컴퓨터 게임하고 매일 친구들 술 먹고 다니는 자가 아니고 그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는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막 그런 일탈을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이제부터는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 뭔가 오랫동안 뭘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무슨 일이 나한테 의미가 있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지? 오히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고 진짜 이제부터 내 삶을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책만은 꼭 읽어봐라 하는 책이 책에서도 많이 소개를 네. 시켜주셨지만 저 처음 말씀드린 로버트 기요사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다 읽어 뭐 나뿐만 빼고 거의 바이블에 가깝죠. 그러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좋고 저는 그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도 좋았어요. 오, 그 책 좋죠. 제가 맞아요. 시스템 수익이라는 개념을 잡은 게 사실 부의 추월 차선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직장 생활할 때 4시간이라는 책 있었는데 그 4시간만 일하고 살아보겠다는 맞아요. 책인데 맞아요. 저는 그 책도 되게 좋은 자극이 됐고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갑을 열기 잘할 것들 이 책들 되게 좋고 좋은 책이 되게 많습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그래서 제 책 통해서 다른 책들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각자 자리에서 애쓰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겪어보고 나니까 사실 진짜 뭐 아직 겪어본 지 오래는 안 됐지만 이미 너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시간을 하고 싶은 일에 쓸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내 시간을 돈과 바꾸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일에 쓸 수 있다? 되게 좀 꿈만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아끼고 모아서 도달하려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게 단순히 뭐 비싼 차를 살 수 있고 강남에 뭐 아파트를 살 수 있고 이 영역이 아니라 내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 내 인생의 그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돈과 바꾸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힘들더라도 조금 한번 꼭 도달을 하셨으면 그리고 진짜 들으신 분들이 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도 좋은 거잖아요.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만족감을 느끼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 같이 놀 사람도 생기고 그렇죠. 같이 이렇게 육아 대디 모임도 한번 예, 만들고. 맞아요. 네, 저희가 2시간 동안 방송을 했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아유, 그러니까 제가 저는 사실 이렇게 너바나님 책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 저자분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 네. 저자의 만남 시간이었나요? 관객. 저자끼리의 만남 시간이 됐는데 저자끼리. 일단 그걸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분들한테 아마 그러니까 부동산 저는 사실 뭐 주식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들어보신 분 중에서 주식이라는 것도 저렇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어쨌거나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목적지는 비슷한. 우리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거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 도구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또 지금 유튜브 사경인 TV 네.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내용이 거의 주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오늘은 주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못 나눈 게 아쉬운데 네. 다음번에는 또 그 재무제표를 알아야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네. 그 책을 또 해서 또 그거와 관련돼서 좋을 것 한 번 같아요. 더 네. 출연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럼 또 주식에서도 관심이 요즘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그때 한 번 더 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다음에 서울에 올라오실 그러니까 때 오실 다른 때 저희가 스케줄하고 이렇게 제주도에서 같이 딱 묶어서. 해가지고, 살짝 껴주세요. 저희 스케줄도. 예. 네, 지금까지 역대연봉의 스타 회계 강사에서 시스템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신 사경인 회계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월급쟁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려주신 사경인 회계사님,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번에 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